90세에도 밝고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미 1000년 전에 완성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비결을 통해 오늘날 87세의 환자가 시력을 회복한 실제 사례가 있다면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는 실제 기록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의 지혜를 빌려 고대 의학 지식으로 현대 의학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놀라운 사례는 물론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근본적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아비센나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명이 아부 알리 이븐 시나인, 그는 10세기경 활동했던 페르시아의 천재 학자이자 의사입니다.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의 저서 의학 정전은 무려 500년 동안이나 유럽 대학들의 표준의학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였죠. 수천 년 전의 지식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아비센나가 인간의 몸을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픈 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살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전인적 홀리스틱 접근법의 정수가 이미 1000년 전에 정립된 것이죠. 증상만 가라앉히는 약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 시력을 되찾는다는 말은 혁명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센나에게 이것은 의학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편의상 김 어르신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올해 87이신 어르신의 세상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안개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노인성 백내장과 황반변성 초기 단계. 예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나이 탓에 수술은 너무 위험했고 안약이나 약물 치료도 그때뿐일 뿐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것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많은 어르신이 느끼는 그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어르신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담당 의사는 달랐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던 젊은 안과 전문의였던 그는 표준 치료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대로 무력하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이 환자를 기꺼이 맡은 의사는 안드레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치료자를 넘어선 진정한 탐구자였습니다. 안드레이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고대의 지혜 속에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이 날 때마다 히포크라테스부터 고대 동양의 치유법까지 오래된 의학 서적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그는 운명처럼 아비센나의 의학 정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이 아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지침서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비센나가 질병을 바라보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관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감정의 변화, 식습관, 심지어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방전의 모음이 아니라 건강을 바라보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의 주제는 눈의 빛을 보존하는 법과 백내장 치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비센나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어두워지는 원인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화의 과정을 늦추는 것은 물론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확신했죠. 책을 읽어 내려가던 안드레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고대의 의학자는 체내에 걸쭉하고 끈적한 진액이 머리로 올라와 눈을 흐리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풀이하면 신진대사 저하와 독소 축적,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 신화는 단순히 눈에 약을 넣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전신 정화부터 시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현대 안과학이 눈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만 보고 치료할 때 아비센나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사람의 몸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 철학의 깊은 영감을 받은 안드레이는 고대 의학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빅토르 페트로비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센나 의학의 핵심은 바로 정화였습니다. 이 위대한 의학자는 눈의 질환을 포함한 모든 병이 몸속의 오염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속에 나쁜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과 림프액이 탁해져 영양분이 장기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이론이죠. 특히 눈은 매우 섬세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한 곳이라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빅토르 씨의 치유 과정도 안약이 아닌 해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몸 안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간과 신장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뇨와 담즙 분비를 돕는 가벼운 채소, 수프와 허브차를 식단에 넣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이러한 근본적인 정화 없이는 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음식을 단순한 즐거움의 수단이 아닌 몸을 치유하는 약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식재료를 강조했는데요.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역시 당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당근을 익혀서 약간의 기름과 함께 섭취하라고 조언했는데요. 특정 영양소가 지방과 만날 때만 체내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원리를 예견한 놀라운 통찰력이었죠. 하지만 당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학서에서 특별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펜넬과 사프란이었습니다. 아비센나는 펜넬이 시야를 밝게 하고 눈앞의 안개를 걷어내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사프란은 노년층에게 진정한 보물과 같다고 했는데요. 눈의 기운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빅토르 페트로비치 씨의 식단에는 펜넬을 곁들인 채소 요리가 추가되었고 따뜻한 음료나 밥에는 사프란 한 꼬집을 넣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몸을 다스리는 정교한 치유 요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프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아비센나는 왜 이토록 사프란에 주목했던 걸까요? 그에게 사프란은 단순한 값비싼 향신료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아비센나는 사프란이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시력을 흐리게 만드는 차갑고 습한 노폐물을 녹여낸다고 기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현대과학은 이를 생화학의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사프란에는 크로신과 사프라날이라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 안구 뒷부분의 혈류량을 개선해 줍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사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인성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임상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빅토르 페트로비치 씨가 알았던 그 질환이죠. 결국 아비센나는 수세기에 걸친 관찰과 직관만으로 오늘날의 첨단 장비가 밝혀낸 사실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비센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력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금기식품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체내 수분을 말리고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짜거나 맵고 훈제된 음식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고기와 소화하기 힘든 무거운 음식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비센나의 철학에 따르면 건강한 간은 곧 건강한 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생양파와 생마늘도 주의해야 할 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성질이 머리 쪽으로 혈류를 몰리게 해 안압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빅토르 페트로비치는 평소 식습관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즐겨 먹던 짭짤한 생선과 매콤한 소스를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것이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치료의 핵심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아비센나는 올바른 식습관만큼이나 규칙적인 생활 리듬, 그 중에서도 특히 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잠든 사이에 치유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인 루를 회복한다고 믿었죠. 온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인 눈 역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비센나는 해가 지고 2-3시간 안에 잠자리에 들어 동이 틀 때 일어날 것을 권장했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보다 제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본 것이죠. 평소 늦게까지 TV를 즐겨보던 빅토르 씨에게 이런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안드레이가 조언을 건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멀리하고 방 안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뒤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셔보라고 말이죠. 조언을 따르자 빅토르 씨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눈의 뻑뻑함과 이물감이 사라지고 한결 맑고 개운한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 역시 눈 건강을 위한 운동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한 눈 운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눈동자를 위아래로 굴리는 식의 운동이 아니었죠. 그의 접근법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었습니다. 아비센나가 강조한 핵심 비결은 바로 응시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멀리 있는 편안하고 조화로운 대상을 오랫동안 지그시 바라볼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푸른 나무와 풀, 잔잔한 물결, 그리고 맑은 하늘을 가장 좋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눈의 기운을 다스리고 쌓인 피로를 씻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시선의 초점을 부드럽게 바꾸는 연습도 강조했습니다. 창밖의 먼 나무를 한번 보고 다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섬세한 무늬를 바라보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눈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근육을 단련해 줍니다. 빅토르 씨는 이 고대 현자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5분에서 20분씩 창가에 앉아 공원의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센나의 가르침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바로 감정과 신체 건강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는 분노, 불안, 깊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해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분노는 간에서 끓어올라 검은 담즙을 머리 쪽으로 밀어올리며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빅토르 씨의 치료 과정에는 뜨거워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에게 간단한 호흡법을 익히도록 권했습니다.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통해 길게 내뱉는 방식이었죠. 하루에 단 몇 번, 5분 정도의 짧은 연습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온한 음악을 듣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는 가급적 멀리하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빅토르 씨는 신경과 눈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로운 날에는 시야가 한결 선명해지고 눈의 피로도 훨씬 덜하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센나는 몸 안의 해독과 올바른 식단뿐만 아니라 약초를 활용한 외부 치료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 건강을 위해 아비센나가 아꼈던 약재는 바로 펜넬이었습니다. 이분 신하는 펜넬을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씨앗을 달인 물로 눈을 씻어낼 것을 권장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펜넬 씨앗 한 티스푼을 끓는 물 한 컵에 넣고 우려낸 뒤 사용하기 적당한 온도로 식힙니다. 그 다음 깨끗한 거즈로 여러 번 걸러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세정액으로 아침 저녁마다 눈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현대과학 역시 펜넬이 순한 항균 작용과 한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요법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충혈을 완화하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빅토르 페트로비치 씨에게도 이 방법은 긴 하루의 끝에 지친 눈의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기분 좋은 저녁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비센나가 눈 건강을 위해 특히 아꼈던 또 다른 약초는 바로 아이브라이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민간에서는 예전부터 이 풀을 눈의 풀이라 불러왔습니다. 아비센나는 이 약초를 찜질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말린 아이브라이트를 뜨거운 물에 우려낸 뒤 그 따뜻한 물에 화장솜이나 깨끗한 천을 충분히 적십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로 눈꺼풀 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둡니다. 이런 찜질은 눈의 염증이나 눈물 흘림, 그리고 전반적인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브라이트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수렴 작용과 한겸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눈가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안드레이는 빅토르 페트로비치 씨의 눈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이 찜질법을 보조 요법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이 과정을 거치면 밤사이 눈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동양의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마사지의 치유력을 일찍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몸의 특정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돕는 핵심이라고 믿었죠. 특히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제안한 방법은 아주 섬세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손끝으로 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인데요. 먼저 미간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눈썹 위를 부드럽게 쓸어준 뒤 눈 아래 뼈를 따라 다시 한번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눈 앞머리와 관자놀이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이는 현대의 지압 요법과도 그 원리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빅토르 페트로비치 씨는 매일 아침 이 루틴을 빼놓지 않습니다. 덕분에 잠에서 빨리 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붓던 눈꺼풀도 가벼워졌으며 맑은 눈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센나의 시력 이론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놀라운 대목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눈 건강의 열쇠는 바로 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비센나는 간을 혈액의 어머니라고 여겼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거르고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핵심 기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 간이 독소로 가득 차 과부하가 걸리면 오염된 혈액이 눈을 포함한 온몸으로 흘러들어 결국 안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동양의학에는 간의 기운은 눈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씨의 시력 회복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은 간 기능을 돕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식단에는 아비센나가 간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아티초크, 비트, 신선한 채소, 그리고 엉겅퀴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눈을 고치기 위해 간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가 처음에는 빅토르 씨에게 생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로부터 이 고대의 논리를 전해 듣고 나자 그는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고 타당한 지혜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신체 내부의 복잡한 작용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는 강한 햇빛과 거센 바람, 그리고 먼지를 외부의 적이라 부르며 이들로부터 눈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바람이 심할 때는 가급적 얼굴을 가릴 것을 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백내장을 유발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이며 바람과 먼지는 눈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염증과 자극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결국 아비센나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오늘날의 선글라스나 각종 보호 조치와 같은 예방법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안드레이는 빅토르 페트로비치에게 외출 시 반드시 질 좋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전달되기 때문에 흐린 날씨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소중한 시력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빅토르 씨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식단 관리, 안구 체조와 찜질, 그리고 제때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권장사항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눈앞이 30분 넘게 뿌옇고 침침했는데 이제는 그 증상이 훨씬 빨리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 껄끄러웠던 느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밖을 보던 그는 문득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초록색 덩어리로만 보이던 창밖나무의 나무잎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구별되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빅토르 씨는 벅찬 마음으로 안드레이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선생님은 함께 기뻐해 주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인 만큼 지금은 나타난 변화를 잘 유지하며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체부가 신문을 배달해 준 날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신문의 아주 큰 제목조차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습관처럼 창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집어든 그는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일면에 메인 헤드라인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었지만 그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제목과 기사의 첫 단락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들은 더 이상 번져 보이지 않았고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이때 방으로 들어온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모습에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신문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읽고 있어. 안경도 없이 내 눈으로 직접 읽고 있다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정성이 만나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년간 희미해져 가던 시력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이 순간은 단순히 질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 끝에서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과학이었을까요?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아비센나의 치료법에 대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샤프란의 망막보호 효과 외에도 그가 제시한 많은 방법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식단은 실제로 안구 손상을 방지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눈의 미세 혈관을 포함한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은 현대 근시 예방의 핵심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스트레스와 시력 저하의 관계 역시 흥미롭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코르티솔 수치는 시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간 건강은 어떨까요? 현대의학은 간 질환으로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센나는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관찰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모든 요소가 과학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건강 시스템을 구축한 천재적인 선구자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 하나, 특별한 약초, 혹은 운동법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바로 전체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의 천재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는 간을 돌보지 않고서는 결코 눈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혈액순환 또한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요.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는 서로를 뒷받침하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깨끗한 물은 약초의 성분이 몸 곳곳에 잘 스며들게 돕고,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또한 마음의 평온함은 몸이 스트레스와 싸우는 대신 오직 치유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죠. 여기에 운동과 마사지가 더해져 음식의 영양분이 눈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향곡은 악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악기의 완벽한 화음에서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현대의학은 종종 모든 병을 한 번에 해결할 마법의 알약 하나를 찾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아비센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방식은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비센나가 강조한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은 지금 당장 우리 일상에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식단에는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챙겨 드세요. 특히 당근이나 비트가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펜넬이나 강황 같은 향신료를 곁들여 보시고 여유가 된다면 질 좋은 사프란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하루에 딱 5분에서 10분 정도는 눈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 곳을 바라보거나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를 부드럽게 굴려주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깊은 호흡이나 자연 속에서의 산책, 혹은 좋아하는 음악 감상처럼 나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매일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줄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87세 빅토르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나 근거 없는 신화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아비센나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죠. 그의 놀라운 건강 비결은 마법 같은 알약 한 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인적인 접근법에 있었죠. 몸속 독소를 비워내는 해독, 샤프란과 펜넬을 곁들인 치유식단, 꾸준한 눈 운동과 간 건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위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체를 돌보는 통합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흥미롭고 놀라운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의학의 힘을 믿으시나요? 혹은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